프리미어리그 출범 후 그 어떤 선수보다 끔찍하게 팀을 사랑했던 손흥민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토트넘은 이제 대재앙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 시즌 새로운 캡틴이 된 손흥민은 토트넘이라는 구단이 단순히 챔스 경쟁을 하는 것을 뛰어넘는 상상도 못할 포부와 비전을 갖고 있었고, 이는 토트넘에 전혀 예상치 못한 슬픔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토트넘은 영원한 수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셀링클럽에서 빅클럽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토트넘의 위상은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했지만 이번 시즌 케인을 지키지 못하면서 또 한 번 이미지를 구겼습니다. 토트넘은 일찍이 셀링클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많이 했고 멋진 경기장도 새로 지으며 빅클럽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했지만 근본을 바꾼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의 수건을 이뤄주고자 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토트넘에서 단순히 트로피를 노리는 것을 넘어 실제로 구체적인 비전까지 제시하며 토트넘을 빅클럽으로 탈바꿈하려 했던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토트넘이 빅클럽이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꿈이었지만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스타를 넘어 글로벌 아이콘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그 꿈은 결코 불가능한 게 아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트로피 개수의 한계 때문에 맨유, 리버풀, 맨시티 같은 체급이 되는 것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토트넘이 선수를 파는 구단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오고 싶은 구단으로 만들려고 했던 손흥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 손흥민이 캡틴이 된 이후 토트넘은 셀링클럽의 이미지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센터백이었던 드라구신이 최고의 명문 클럽인 미넨을 거절하고 토트넘을 선택한 것이 그 방증이었습니다. 드라구신인 ESPN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토트넘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말했습니다. 바이에른 미넨은 레알 마드리드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최고의 명문 클럽이다. 그런 곳에서 제의가 온다면 어떤 선수든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토트넘을 선택한 이유는 오직 손흥민 때문이다. 그가 토트넘에서 새로운 주장으로 임명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팀을 이끌고 있는지 전 세계가 지켜봤다. 같은 프로 선수지만 손흥민은 보고 있기만 해도 가슴을 뛰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 그런 위대한 주장이 이끄는 팀의 구성원이 된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은 없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토트넘의 수건을 이루어주고자 했던 손흥민은 장기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그것은 2026년까지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를 통해 토트넘이라는 구단의 이미지를 180도 바꿔놓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주장이 됐을 당시 TSW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토트넘이 모든 선수들의 목적지 클럽이 되는 것이다. 팬들이 진정으로 클럽을 사랑하고 선수들 역시 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세계에서 가장 끈끈한 클럽이 된다면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서는 것만큼 가슴 벅찬 일은 없을 거라고 믿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의 주장이 된 이후 역대 그 어떤 주장보다 팬들과의 소통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영국 전역은 지금껏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지 못했던 손흥민 특유의 리더십에 특집 방송까지 진행하며 크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토트넘이 리그 상위 레벨에서 경쟁하는 것을 넘어 토트넘의 브랜드 가치 자체를 차원이 다르게 바꿔놓으려고 했고 끈끈함과 단합으로 신드롬을 일으켜 토트넘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인 델파이의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프로스포츠의 구단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성적 다음에 충성도인 것으로 나타났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기존 주장단이었던 요리스 케인 다이어가 텃세를 부리고 딱딱하고 철새집합소 같았던 토트넘을 끈끈한 팀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넘어 토트넘의 전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손흥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손흥민 선수 본인이 하루빨리 재계약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손흥민은 토트넘이 케인을 떠나보낸 시점에서 자신마저 떠난다면 토트넘은 명백한 셀링클럽이라고 낙인 찍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트넘의 아이콘을 넘어 프리미어리그의 아이콘이자 전세계 유니폼 판매량 5위에 빛나는 글로벌 아이콘 손흥민은 사우디에서 수백억 제의가 와도 맨시티와 리버풀의 제의가 와도 끝까지 토트넘에 남았던 것입니다. 2026년까지 바라본 주장 손흥민의 플랜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케인이 떠나고 수술대에 올라 있었던 토트넘이 모두가 케인이 떠나면 시비도 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던 토트넘이 캡틴 손흥민의 지도 아래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을 거두기 시작했고 서포터와 팀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며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유망한 어린 선수들이 손흥민의 리더십을 보고 토트넘으로 이적하기 시작했고 미들네임 영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맨시티, 리버풀 같은 클럽이 노리는 초특급 선수들도 손흥민의 리더십에 감명을 받고 토트넘 이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역시 세대교체와 변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향후 2년 내에 토트넘의 최전성기가 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스스로 자멸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황홀했던 동료 선수들은 팀의 성적보다 개인의 영광에 취해가기 시작했고 예전만큼 손흥민을 주장으로서 존중하지 않으며 팀워크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풀럼전 충격적인 0대3 대패를 했을 때 손흥민은 이례적으로 공개 인터뷰를 통해 모든 선수들이 팀 위에 뛰어야 한다. 그런 정신력이 없으면 우리는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선수단 전체에게 쓴소리를 했는데도 결코 나아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이적시장 전문기자인 3위 목벨은 어느샌가부터 주장을 존중하지 않는 토트넘 선수들을 보며 저러다 손흥민이 떠나기라도 하면 너네는 진짜 어떡하려고 그러냐며 돌직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손흥민이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주장단으로서 팀을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할 메디슨이 영국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정신나간 탐욕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었고, 지난 뉴캐슬전에는 무리하게 원톱인 손흥민의 공간을 침범하다가 손흥민과 충돌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메디슨은 레스터시티 시절만 해도 사람들에게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토트넘으로 이적 후 손흥민과 호흡을 맞추며 일약 슈퍼스타가 됐고, 잉글랜드 국가대표에서 에이스의 상징인 10번을 달기도 했던 만큼 개인의 영광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와중에 레비 회장은 손흥민과 재계약 협상을 하면서 1년 연장 옵션만 발동할 것이라느니 프리미어리그 최초로 종신 계약을 할 것이라느니 앞뒤가 맞지 않는 엄프를 하며 구단 레전드에게 돈으로 장난질을 하기 시작했고, 이 모든 싸움을 해왔던 손흥민은 토트넘이 손흥민을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손흥민 역시 토트넘의 신뢰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최근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내용에 의하면 결국 손흥민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결론에 다다랐고, 토트넘은 손흥민의 뜻깊은 큰 그림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와 BBC 스포츠 등은 토트넘이 자멸의 길을 걷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이 떠나면 토트넘은 쉽게 말해 리셋이다. 애초에 월드클래스가 올 가능성도 없지만 그 어떤 월드클래스가 토트넘에 오더라도 손흥민처럼 팀을 이끌진 못할 것이다. 착실하게 팀을 재정비하고 있던 손흥민과의 이별은 토트넘 구단 역사상 가장 멍청한 선택이 될 것이다. 그토록 팀을 사랑하던 손흥민의 마음을 돌려버렸다. 토트넘은 초비상이 낮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손흥민 같은 선수를 무시한다면 비극을 낳는다는 것이 증명되는 일만 남았다. 반면 손흥민은 여전히 프리미어리그의 영웅이다. 손흥민과 토트넘이 갈라진다면 과연 어느 쪽이 더 손해일까? 9년 동안 팀을 이끈 손흥민이 보여준 헌신과 영광, 승리는 어디에서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평소 거친 말로 돌직구를 날리기로 유명한 레전드 로이키는 토트넘이 빅클럽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는 충격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10년 전 토트넘의 이미지는 레알 마드리드의 위성 구단이었다. 토트넘이 좋은 선수를 배출하면 레알 마드리드에서 사갔고 그런 기조가 당연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손흥민이 주장이 된 이후 토트넘은 셀링 클럽에서 점점 더 선수들이 가고 싶어하는 데스티네이션 클럽으로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로메로 반더벤 우도지 같은 탑클래스 선수들은 손흥민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고, 역대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인 모드리치마저 손흥민을 보면서 토트넘으로 복귀하고 싶어했다. 손흥민이 나가면 토트넘은 유로파 컨퍼런스조차 나가지 못하는 메가 셀링 클럽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이 토트넘이 결국 핵심 선수를 팔아버리는 셀링클럽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는 이유고, 손흥민을 잃게 된다면 토트넘은 재정적으로도 절대 빅클럽 근처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애초에 토트넘은 맨유, 리버풀 등과 달리 세계적인 팬층과 스폰서 규모를 자랑하는 팀이 아니었는데, 손흥민마저 떠난다면 전세계 각지에 존재하는 엄청난 아시아 팬덤을 잃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맨시티, 파리생제르맹의 경우 중동 출신 구단주의 오일머니로 버티고 있지만, 토트넘은 유동성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스포츠 투자 기업이 수시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팀이고, 그나마 손흥민을 영입한 이후 엄청난 아시아 팬덤을 확보하며 마케팅 효과를 누렸었는데, 태국과 중국전에서도 밝혀졌다시피 토트넘의 수많은 아시아 팬들은 손흥민의 팬이지 토트넘의 팬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토트넘이 모든 해외 축구 구단을 통틀어서 구글 검색 트렌드 1위인데, 손흥민이 다른 팀으로 이적한다면 토트넘이 1위일 리가 없습니다. 토트넘은 2019년 완공된 신축 구장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건설을 위해 투자한 1조 5천억 원으로 인한 부채도 상당한데요. 과연 그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